이른 아침 남녀 3명이 바닷가를 오가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잠시 뒤 갑자기 한 명이 물에 빠지고 뒤이어 또 다른 한 명도 바다로 끌려갑니다. 해경과 119가 2명 모두 구조했지만 끝내 한 명이 숨졌습니다. 9시간 뒤 불과 4km 떨어진 해변에서 카약을 즐기던 40대가 너울에 휩쓸렸고 1시간 30분 뒤 인근의 또 다른 해변에서도 관광객 한 명이 너울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불과 하루 동안 너울 파도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울은 먼 바다에서 저기압이 지나갈 때 발생하는데 맑은 날 바람이 없어도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일반 파도의 파 주기가 짧은데 반해 너울은 8초 이상으로 길고 파장의 길이도 100m에서 200m에 달해 일반 파도와 같은 높이여도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도는 이제 해저의 지형 영향을 받아서 어떤 에너지 감소 효과가 있지만은 장조기성은 에너지의 어떤 감소 효과가 없이 바로 직접적으로 해안에 밀려와서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너울이 해안가에 도달할 때 여러 파도가 겹치면 파고가 더욱 높아질 수도 있는데 특히 동해안에는 해안가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많아서 한번 휩쓸리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구조대원도 맨몸으로 수영하게 되면 너울성 파도에서는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몸에 부력이 있지 않다 보니까 힘든 건데 그래서 이제 관광객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은 대부분 다음 달 개장 때까지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아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바다 쪽에서 거대한 안개가 밀려듭니다. 선명하게 보이던 해안가 건물들도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육상으로 밀려드는 바다 안개입니다.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보입니다. 지난 30년간 집계된 제주시 지역 평균 월별 안개의 수를 보면 늦봄과 초여름으로 분류되는 5월과 6월이 가장 많습니다. 워낙 국제적으로 발생했다 사라지는 경우도 많아 예측도 쉽지 않습니다. 제주 바다 안개는 남쪽을 통과하는 저기압 혹은 기압골 전면에서 남서류가 유입되면서 즉 해수면 온도보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통과하면서 습도가 높아져 폭넓게 바다 안개가 형성되어 영향을 예상치 못한 강한 바람도 걱정입니다. 예인선이 6,000톤급 여객선을 끌어냅니다. 강한 바람에 여객선이 밀려나면서 바닥에 닿아버린 겁니다. 하지만 당시 제주에는 별다른 강풍특보도 발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주해역 8개 구역에서 500척가량의 선박들을 확인하는 관제센터에서 이 시기를 가장 긴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월별 선박 사고의 경우 전년에 비해 5월과 6월 사고 발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낚시 여선이나 레저 선박 운항이 증가하면서 제주 주변 해상의 해상 교통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3월부터 7월까지는 바다 안개가 자주 발생하여 선박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져 충돌이나 자초 위험이 기상 변화가 빨라지는 계절로 접어들면서 해상 안전 관리와 현장 대응 체계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날씨가 좀 풀리면서 바닷가 찾는 분들 많죠. 한 여성이 갯바위에서 쉬다가 밀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예,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19일 오후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인근에서 60대 여성 A씨가 갯바위에 앉아 쉬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그 사이 서해 밀물이 순식간에 들어오면서 A씨가 있던 갯바위는 섬처럼 고립된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무동력 구조 보드를 이용해 접근했고 다행히 A씨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밀물 썰물 시간을 확인하지 못한 탓이죠. 같은 날 새벽에는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선착장에서 발을 헛디뎌 갯벌로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해경은 갯바위와 해안가는 조석 간만의 차로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는 만큼 방문 전에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음주 후 바닷길 산책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